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여기에 모여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은 미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쌀 틈 없는 관계다 이런 말도 하고 바로 질문을 받았는데, 북한 제재와 관련해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걸 네.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한미 이간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특히 국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영철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이간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한미 동맹은 굳건한 거고 네.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이견이 없다. 특히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고 하는 것. 이건 뭐 굳건하게 지금 탄탄하게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 그런 네. 얘기고 그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제재들이 먹히지 않을 경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해상 봉쇄가 될지 군사적인 옵션이 될지 그 기자들이 많이 그 의문을 제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어떻든 더 센 강도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뭐 군사적 옵션까지 포함해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뭐 대화는 도움이 되지만 목표는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 그 목표는 뭐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죠. 네. 뭐 이런 것을 분명히 그 메시지를 던진 거고 뭐 이방카가 온 목적은 뭐 다양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어제도 그 만찬에서 얘기했다시피 맥시멈 프레셔 최대 압박을 계속한다. 무릎을 꿇을 때까지 네. 그런 건데 좀 이제 걱정되는 것은 양쪽 다 지금 벼랑 끝 외교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네. 미국도 벼랑 끝이고 북한도 벼랑 끝이고 이 가운데서 혹시 충돌이 생긴다고 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충돌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어제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표명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금 뭔가 특별한 내용이 나올까 하고 봤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내용 자체로는 기존의 미국 입장과 뭐 다른 입장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이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이제 응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왜 기자회견을 열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궁금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이제 미국에서 대북 제재안이 발표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과 세라 허커비 썬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제 이방카 트럼프가 옴으로 해서 혹시라도 이제 북미 간에 무언가 접촉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에 대한 부분을 아예 잠재우는 그러한 목적이 담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이제 내일 김영철 등이 한국을 오게 될 텐데 어떠한 이야기를 한국에게 하게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에게 할 이야기를 미국의 뜻을 알고 준비해 오게끔 하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방금 기자회견을 한 그 두 명의 위원이 미 상원 외교위 소속 제임스 리시 의원과 그리고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이 두 명 모두 대북 강경파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제임스 리시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대북 공격을 한다면 문명상 가장 재앙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전에 이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대북 강경파를 이 대표단으로 보낸 것 어쩌면 이것에도 이 백악관의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양보할 것이 하나도 없다. 대화를 원하면 북한이 먼저 대화를 해라. 근데 그 대화는 그냥 대화가 아니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다. 알아서 해라 이런 그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뭐 이방카도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어제 취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저분들이 꼭 강경파라고 해서 미국이 강경한 입장만 가지고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강원 양면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강한 군사적 옵션도 공격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카드를 강하게 내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탐색 대화를 포함해서 뭐 여차하면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양면을 계속 이제 그 두 개의 카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은 다만 이제 상징적으로 봐서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는 거고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일련의 그 사건들을 쭉 보게 되면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다든가 전망을 하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뭐 보나마나 북미 간에는 물밑 접촉이 아주 활발히 일어날 거고 또 우리 서훈 국정원장은 그걸 위해서 또 아주 그냥 셔틀 외교를 하다시피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하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이게 곧 충돌로 가서 다시 말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걱정까지 하신 분들이 저에게도 많은 그 질문을 해요, 주변에서.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뭐 갈 것까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 그건 뭐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공멸하는 그런 거고 네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런 최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불안은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이렇게 인내성 있게 또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 모두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난국을 헤쳐가는 그런 지혜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잠깐 그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네네.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단순히 강경파 상원의원에서 왔다기보다는 미국이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석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 상원의원이 예정대로 은퇴를 하게 된다면 미국 상원에서 외교위 위원장으로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경파라는 이야기를 들은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 그 민헨 안보 회의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데요. 거기서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제 코피 작전이라고 하는 블러디 노즈라는 것은 계획이 없다. 근데 이제 그게 군사적 옵션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간에 큰 무력 공격을 통해서 북한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전달을 하면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작전을 쓰게 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 본인이 이제 뭐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거나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미국 정부가 이러한 군사적 옵션까지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민헨 안보회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에 온 것이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군사적 조치나 해상 봉쇄의 가능성이 나왔는데 사실 어제 독자 대북 제재, 선박과 해운사 등 56곳이 또 추가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고 이게 또 얼마나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게 될지 그 가능성도 한번 전망해 주시죠. 이번에 나온 대북 제재라는 것은 사실 해상 차단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그것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부시 행정부 때도 이제 비확산 방지 구상이라고 해서 비확산을 어기는 물품을 싣고 간다고 의심되는 선박들은 이제 미국과 그 협력하는 국가들이 이제 배를 세우고 그런 운반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나온 것들도 이러한 선박들을 특정함으로써 비확산 물품뿐만 아니라 석유 등의 물품을 북한과 밀거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단독 행동으로는 불가능하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 국가들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제재 차원에서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은 실질적으로 군사적 옵션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한다기보다 해상 봉쇄에 준하는 그러한 군사력 동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이 그동안의 입장과는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도 않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올림픽 경기를 보러 가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기도 했는데 오늘 그러면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제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도 이제 그 지금 사실 굉장히 한국 내가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는 물론 이제 북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김여정을 보낸다든가 김영철을 보낸다든가 해서 이제 이 판을 좀 흔드는 그런 제스처를 북한이 계속 쓰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또는 뭐 국민 모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차이가 있어서 뭐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일테면
한국이 미국을 패스해서 소위 아메리카 패싱을 해가지고 한국이 마음대로 남북 대화를 하고 뭐 이런 것에서 이견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분명하다. 목표도 분명하고 수단도 분명하지만 약간 역할에 있어서 미국은 좀 어떻게 보면 강하게 나가는 편이고 한국은 조금 대화를 강조하는 뭐 이런 정도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균열이 있다든가 또 뭐 북한의 토일전선 전술에 넘어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닌가. 특히 백악관 대변인까지 오고 이방카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트럼프의 입장이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네. 다만 북한이 허튼 짓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한국민에게 또는 이제 미국 내에게 북한에게 심지어 중국까지 겨냥을 해서 한미동맹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가. 좀 뜬금없기는 합니다만은 네. 평창 올림픽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뜬금없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현재 한국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네. 한미 양국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서훈 국정원장이 이제 북미 간 물밑 접촉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국 대표단의 면면을 보니까 이 후커비 국가안보회 보좌관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보보좌관이 예전에 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구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방카와 김영철이 아니라 이 실무진급에서 어쩌면 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접촉,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북한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이 한국에 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치하는 공간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을 저는 낮게 판단하는 이유가 일단은 앨리슨 후커 그 한반도 담당관은 펜스 부통령 방한 시에도 지난 개막식 때 방한 시에도 동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도 동행을 뭐 실무자로서 동행을 한 것이고 이번에도 이제 백악관 내 한국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동행을 한 목적이 가장 크지. 북한과의 어떤 면담을 염두에 두고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의 입장이라는 것은 아까도 그 썬더스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미국의 태도를 낮출, 문턱을 낮출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북한과 미국이 어떤 대화의 뜻이 있어서 만나기로 한다면 꼭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뉴욕 채널도 그렇고 예전에 그 북한이 억류되었다가 풀려났던 그 원비어군 송환 때도 보듯이 북한이 미국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는 언제든지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뜻이 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만나질 못했기 때문에 이제 평창에 왔을 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북미 간의 현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논리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북미 간에 의미 있는 접촉이 생긴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제 방한 첫날 일정부터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이방카 보좌관을 모셨는데 그 전에 35분 동안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비공개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네, 예측을 해주시면. 예, 뭐 네. 추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네. 이제 이방카는 그 아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겠죠. 거기서 무슨 문서화된 뭘 교환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구두로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을 것 같고 남북 대화는 좋지만 미국을 패스하는 남북 대화는 안 된다. 너무 지나친 속도를 낸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설사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는 비핵화가 분명히 돼야 된다. 그 의제가 비핵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 찬성하겠다. 그리고 또 미국도 그런 거 취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것도 확실히 했겠죠. 네.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미국과 공조하에서 남북 대화가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어떤 속도를 너무 뛰어넘어서 가지는 않을 것이냐 걱정하지 말라. 다만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남북 간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파트너와 뭐 적이지만 또 동포다. 대화할 수밖에 없다. 그걸 너희들은 이해해달라. 다만 모든 것은 공조하겠다.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오갔지 않을까. 또 아마 조금 좀 넘어서는 얘기를 하자면 북미 간의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 평창에서 아까 이제 우 박사님은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후커가
원래 명단에는 없었어요. 네. 이번에 네, 이방카 오는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맹경일이라고 하는 통정부 부부장 아주 그 실세가 지금 처음부터 평창올림픽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총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현지 지휘관으로 전선사령관으로 나와 있어요. 그 맹경일이라든가 국정원 라인이라든가 이런 후커 라인들이 혹시 어떤 대화가 이제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또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좀 북한 측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뭐 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는 어제 비공개 접견 대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성격상 가족 및 소수 인원에 굉장히 의존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큰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공식 직함으로서는 우리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접견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지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중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접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 본인이 과연 한반도 문제를 직접 우리 대통령과 나눌 만큼의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원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상 우리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람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경영인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한미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 이방카 트럼프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 어제 대통령이 면담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앨리슨 후커 관련해서는 우리 보도에 지금 막판에 대표단에 합류함으로써 이것이 꼭 북한 대표단을 염두에 둔 그러한 미국의 포석이 아닌가 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통전부를 통해서 김영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이전에 그 앨리슨 후커는 이방카 트럼프와 동행을 하는 것으로 이미 다 통보가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네. 이것이 꼭 북한과의 면담을 염두에 두고 앨리슨 후커가 나중에 합류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사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무엇이라도 이제 대화라는 것이 열려서 그것이 궁극적인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로 연결되고자 하는 희망은 있지만은 그것이 현 단계 더군다나 내일 일요일 북한 대표단이 오는 그 시점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개막식 때는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중재가 펜스하고 네네. 김여정 어떤 김영남 만나는 게 실패가 돼서 사실상 그것이 미국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야 쫀쫀하게 대국이 말이지 그 뭐 가난뱅이 나라 그 대표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지 말이지 그런 이제 국제적인 그런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막식 때는 우연을 가장한 우연을 가장한 만남도 연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방남을 하는데요. 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지난 천안함 사건의 배우로도 지목이 돼 있고 또 각국의 제재 명단에도 올라와 있으면서 이미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김영철 카드를 꺼내든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죠. 네. 이제 크게 보면은 군사력과 외교력인데 군사력은 그동안에 쓸 만큼 썼잖아요. 네. 이제는 쓸 수 있는 게 외교력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김영남, 김여정을 보냈던 거고 이제 그다음에 남은 카드는 최용해 정도였었는데 뭐 최용해는 아무래도 또 상당히 또 부담 물론 김영철도 부담이지만 최용해도 부담이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최용해는 평양에 남아서 총 지휘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은 이번에 폐막식에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데 누가 좀 무게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느냐 했을 때 어떻든 김영철은 통전부장입니다. 통일전선부장은 아시다시피 통일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천안함 폭침이 주범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지금 천안함 폭침은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관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또 보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김영철을 보내보내서 통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이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뭐 천안함 불식하는 뭐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진짜 자기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우리는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고 또 거기서 오히려 김영철이가 안 오는 것이 오히려 인정하는 듯한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을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걸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역으로. 네. 그래서 김영철을 어떻든 보내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김정은의 의도를 가장 또 잘 얘기할 수 있고 또 김영철은 오랫동안 남북 대화를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군인이기는 하지만 대화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직접 가서 앞으로 대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 기조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 군사 도발은 뭐 좀 이것도 벗어난 얘기지만 앞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은 없다. 다만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을 좀 완화해달라든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물론 취소 얘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멀리 가서 하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정말 김정은의 힘을 실은 사람이 와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무슨 뭐 그 올림픽 폐막식에 와서 무슨 축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상당한 정치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려오는 거고 그만큼 무게가 있는 사람을 보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김영철이가 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워낙 지금 거세게 반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봤을 때 갑작스럽게 뭐 안 올 수도 뭐 있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네. 그렇지만 현존에서는 뭐 김영철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의 메시지 내용을 잠깐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이산가족 상봉 또는 군사당국자 회담처럼 이미 나온 카드 말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뭐 일시 중단하겠다 이런 카드를 그렇죠. 꺼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여정, 김영남이가 이제 올라가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이 지시한 것이 각 부서별로 앞으로 이런 기조를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그 연구해라. 빨리 준비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뭔가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역시 김영철이 통일전선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대화 기조를 끌고 가라. 그렇다고 한다면 대화를 하기 위한 조건들은 뭐겠느냐. 그러니까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은 뭐겠느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모라토리엄 정도까지는 최소한 가지고 왔을 것으로 당분간 핵이나 미사일 실험은 이제 하지 않는다. 네. 그런 정도는 가지고 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우리 지금 뭐 한미 군사연합 훈련 이런 걸 뭐 일시 중단하겠다 이런 부분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만약에 북한이 그 정도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것 같았으면은 김여정이나 김영남이 왔을 때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을 취소할 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뭐 핵 동결이나 실험 동결 같은 메시지를 이번에 과연 그렇게 전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직 의구심이 많이 남은 단계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훈련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하겠습니다만은 현 단계에서 오늘 어제 밤에 이제 미국의 제재 발표,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미국은 현재 북한의 태도를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유화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나왔다고 보지 않고 이것은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건데 하나는 북한의 전형적인 선동이거나 아니면 제재가 이미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보려 한다. 뭐 이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게 한미 훈련을 뭐 연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영철이 옴으로써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북한이 전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특사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북한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김영남이 다시 북한을 간 후에 며칠 사이에 어떤 이야기의 진전이 있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김영철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할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많은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영철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이것이 뭐 한꺼번에 북한의 핵 동결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메시지가 전달된다기보다는 향후에 우리가 이제 남북 관계에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북한이 하는지를 들어보는 그러한 기회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위원께서는 조금 전 이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핵 미사일 발사가 일시 중단하겠다는 이 모라토리엄을 북한이 이번에 카드로 들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우리 정부로서도 환영할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환영할 일이지만은 분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단계에서 북한이 그러한 입장을 갑자기 내세우면서 남북 간의 대화를 이끌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를 할 판단할 근거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북한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단하겠다. 그렇다면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중단해라. 소위 이제 쌍중단인 거죠. 네네. 근데 과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은 지금 예전의 북한이 아닙니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카드들, 양보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양보하리라고 봐요. 근데 과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미국의 최대의 목표는 비핵화지 않아요. 네. 중단? No. 다 없애라는 거거든요. 네. 모든 핵무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문제인 거지 저는 북한은 상당한 정도로 진전된 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 이유가 제재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다른 이유인 건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미국은 계속 지금 몰아치니까 쟤들이 지금 못 견뎌서 대화로 나온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이건 오판입니다. 네. 쟤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쟤들은 일단은 물론 대화가 물론 뭐 못 견딜 수 있으니까 나온 것도 있겠지만은 자기들이 한반도 내지는 이 판을 지금 주도해서 가겠다는 그런 또 하나의 카드거든요. 이게 유화 카드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쟤들이 계속 몰아치면은 무릎 꿇고 항복할 거다. 이거 이렇게만 보면은 상황을 푸는데 상당히 난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고시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김영철이 부위원장이 방남하는 것이 천안함 폭진 배후설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미국 국무부가 천안함 기념관을 갈 기회라며 이렇게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어차피 가는 걸 전제로 한 거죠.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남한에 오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남한에 오는 것을 뭐 어떻든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가면 제대로 좀 봐라 남한을. 천안함 폭침이 어떻게 돼 있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저질렀던 그 실체를 가서 보고 반성해라. 이거 더 이상 무력 도발하지 마라. 이제 그런 하나 이제 그 메시지를 던진 건데 뭐 김영철이가 거기 가겠습니까? 어떻든 중요한 것은 묵시적으로 백악관이 김영철을 받아들일 수밖에 그러니까 남한 가는 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와서 이제 김영철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후속 조치들이 좀 달라질 걸로 봅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평창 이후 정말 한반도가 또다시 전쟁 위기에 돌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그 목표인 거죠. 여기서 무슨 뭐 격을 따지고 뭐 자존심 따지고 그랬다가는 또다시 아까 아마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면 평창 이전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또다시 전쟁 분위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 우리로서는 최악이죠, 그거.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와 EU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사실 여행 금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북한의 그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미국의 제재에 올랐고 미국이 지난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김영철의 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뭐 기술적으로 김영철의 방안을 막을 건 없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한국 정부가 이번 기회를 살려서 남북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어떠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뜻에 따라서 이해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보는 김영철에 대한 시각은
특별한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만큼 그럼 미국의 불편한 시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전 교수님께서는 이 북한이 이렇게 대화에 나온 이유가 계속해서 대북 제재가 압박이 되면서 그런 압박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우리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북 제재가 그렇게 먹혀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미국이 생각하는 이번에 평창 올림픽 참가는 첫째는 아직까지 북한이 제재에 압박을 받는 것은 맞지만 제재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뀔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가 어떤 선의의 남북관계 개선 같은 것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해 오던 전략,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그러한 부분의 전략의 일환이지 지금의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선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기자회견에서도 말을 했듯이 네.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협상의 결과가 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 무언가를 내주는 협상은 과거처럼 무언가를 내주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와의 가장 큰 차이가 우리나라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는 반면 이제 미국이 말하는 과거 정책의 실패라는 것은 그러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비핵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지 설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한 이야기도 제재 단계로 효과를 보지 않으면 더 큰 압박을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미국이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선의는 분명히 아니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재로 인해서 아직 비핵화에 대한 태도는 바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